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게끔 형평성과 질서를 고려를 해서 계획을 진행하겠다. 바로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수도권 일대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될지 구체적인 계획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JY폴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 전원주택, 시원한 전원주택 물건을 가지고 나왔고요. 또 아파트 물건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요새 또 유행하고 있는 통건물 위주로 건물 전체적으로 매물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지금은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정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방문할 지역은요 경기도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 여기는 오포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살펴드릴 텐데 아주 멋진 건물을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일단 전원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시 또 신현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신현리 쪽은 전원주택이 상당히 좀 많이 지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 신분당선과 이 분당선 요 라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판교 쪽에 또 분당 쪽에 또 생활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또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으로 인해서 서울에 대한 인프라도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현리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많은 전원주택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그 파노라마 뷰가 전망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이라고 하죠. 판교역에 인접해 있다. 판교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또 임해역, 또 밑에 있는 뭐 정자역 이런 역들을 좀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거리는 있지만 뭐 버스로 약 한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판교 쪽, 또 분당 쪽, 또 서울 쪽에
생활 인프라를 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지 평수를 보시게 되면 약 한 488.4평방미터로 약 한 9평형대로 하게 되면 약 한 148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도로 지분이 좀 약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지는 100평 이상이 되는 대지다. 대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건물 면적을 보시게 되면 건물 면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9평형으로 보시게 되면 뭐 217.8평방미터로 약 한 66평 정도가 나오는데요. 1층이 뭐 29평, 또 2층이 30평, 또 3층도 7평 정도가 있는데 3층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3층에 이제 루프탑을 설치를 해갖고 옆에 보면 루프탑에서 루프탑 쪽 주변 지역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 또 조그만 시설에 어떤 골프장도 만들어서 수익 연습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세련되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방과 화장실 또 거실 또 루프탑으로 좀 조성이 되어져 있는데 거실이 상당히 좀 예쁩니다. 또 조망이 파노라마 조망이기 때문에 조망에 따라서 가격이 추후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교하고 분당의 어떤 생활 인프라를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서울에 대한 인프라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쪽 주변의 어떤 집가 상승이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건물에 대한 준공은 약 한 5월 달에 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바로 오시면 물건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주변 환경도 보실 수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매 가격은 약 한 15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해서 건물을 좀 보시게 되면 그래도 매매가 자체가 그래도 세련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건물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건축 구조가 상당히 좀 세련됐습니다. 이 전원 그 앞쪽으로 해서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앞에 이제 잔디가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잔디 앞에 또 조망대를 또 설치를 해갖고요. 주변에 어떤 자연 공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1층 같은 경우는 블랙톤, 2층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을 줘서 전체적으로 웅장한 느낌을 좀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제 화면에다 보시다시피 이 조망권입니다. 이 조망권이 상당히 좀 우수한데요. 이 파노라마 조망권이라고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넓은 창호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망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방이라든가 안에 들어가 있는 섹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고급 주방 가구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고급 주방이라든가 주방에 들어가는 어떤 가구 가져오실 필요 없이 다 장착이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잘 갖췄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2층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은 조망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2층 거실에서도 조망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설치를 했고요. 또 하나는 테라스를 또 설치를 해서 테라스에서 또 조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치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물건 자체는 그 소위 말하면 유명 연예인들이 좀 많이 좀 다녀가시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주변에 어떤 그 안정장치뿐만 아니라 셀프존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 충분히 좀 조망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층이 루프탑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충분하고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자기 어떤 여유 공간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뭐 조금만 골프존도 만들어서 골프로 칠 수 있게끔 인조 잔디 이렇게 좀 잘 꾸며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광주시 오포의 전원주택, 여기는 이거 곧 제가 살고 싶어질 정도로 아주 멋진 곳입니다.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공간이잖아요. 1층에 파노라마 뷰로 쫙 펼쳐져 있고요. 2층에 집 하나 더 올라가 있습니다. 3층까지 가시면 다락방에 루프탑 공간까지 정말 하나하나 요소들이 야, 여기 정말 대단하구나 싶을 정도인데 게다가 새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더 기대감이 드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금 세워진 전원주택이 어디 오지에 지금 있는 거 아니고요. 충분히 수도권의 그 접근성, 서울과의 접근성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점
지금부터 자세히 좀 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좀 챙겨주실까요? 네, 입지를 벌써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광주시 신현리 요거만 하더라도 아마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야 거기 땅값도 비싼 데인데 가격도 많이 비싸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겠지만 건물 대비 또 땅값 대비 좀 생각을 해보시면 10억 5천만 원 정도가 상당히 좀 세련되게 나온 가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몇 번 더 말씀드리지만 조망권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되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매도를 하셨을 때도 그런 어떤 메리트, 장점을 가지고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누리면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입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본 물건은 이 판교 쪽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이죠. 이 판교역 쪽 주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임해역과 또 서현역, 또 정자역을 충분히 이용 가능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판교 쪽 주변 지역뿐만이 아니라 임해 쪽, 또 정자역 쪽 주변 지역은 계속적으로 개발 호재가 따라오는 지역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신분당선 요 라인으로 해서 이제 구성역이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 이제 용인역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GTX 라인이 들어오고 주변 지역 자체가 많은 산업단지들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후에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주변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일단은 판교 쪽과 정자역 쪽 주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뭐 대형 병원 또 이제 대형 마트 뭐 백화점 뭐 분당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이런 어떤 생활 인프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주택의 단점은 뭐냐면 이런 어떤 생활 인프라 시설과 많이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본 물건은 생활 인프라 시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수요층들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수요층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매가를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나 싶고요. 또 전원주택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뭐 녹지 공간은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 뭐 율동공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문영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녹지 공원도 상당히 풍부하고요. 또 조망권도 상당히 좀 우수한 그런 물건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원주택은 이제 좀 떨어져 있으면 이게 학교 보내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잖아요.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자체가 학군으로 잘 유지가 되어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뭐 광명초등학교라든가 신현초 또 신현중에 위치해 있고요. 분당 쪽에 있는 이 분당 쪽 주변 지역의 학원과 시설도 차량으로 약 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원과 시설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를 둔 그리고 또 전원주택의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의 뭐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또 하나는 정자역이라든가 판교역, 분당역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장의 수요층들을 충분히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 정자역 쪽 요 라인, 또 신분당선역이 지나가는 요 라인 자체가 구성역 쪽 라인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직장의 수요층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전세가 수요층, 또 매매가 수요층도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본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용인역, 즉 구성역 쪽 주변 지역에 만들어지는 바로 이 용인역 주변 지역이 만들어지는 또 이 플랫폼 시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착공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플랫폼 시티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그 업체 또 이제 4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또 판교와 어떤 그 벨트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큰 어떤 산업단지의 어떤 구성을 만들어진다. 또 하나의 좀 IT라든가 BT 산업 이런 산업들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GTX A 노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성역 쪽 라인으로 들어오는 GTX 노선으로 인해서 어떤 뭐 서울과 또 경기 북부의 어떤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수요층들도 다양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수서라 쪽에서 이제 광주로 이어지는 이 복선 전철이 있는데 요게 이제 에타가 2019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통과가 되다 보면 수서에서 이 삼동으로 이어지고요. 이 삼동에서 이어지면서 또 경기도 광주까지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의 어떤 그 시세 차익에 큰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그 복선 전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게 이제 에타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집가 상승에 또 모멘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문화복합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2024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요. 주변 시설이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세종에서 이어지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이제 2025년도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구리에서 용인 또 안성을 거쳐서 이어지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시제 차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층짜리 정말 화려한 전원주택 신축으로 지어진 곳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뛰어난 곳이 주변에 입지도 좋다는 거죠. 판교 분당에서 가까운 곳이고,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개발 호재들도 여러 가지 길도 새로 뚫리고 하니까 아주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까지 알아볼게요.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예, 그 예상 매매가는 현재 지금 10억 5천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예상 임대가, 즉 전세를 혹시나 났을 경우에는 전세하에는 약 한 8억에서 한 9억 정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실투자 금액을 약 한 7억 5천에서 약 한 6억 5천 정도가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그 건물 대비해서 평당가를 따지게 되면 대제된 평당가에 대비해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돋보이는 경기도 화성시 조합리의 아파트입니다. 자, 지역을 잠시 또 옮겨왔죠? 경기도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 여기는요,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한 아파트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아파트인지 일단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 정보 살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화성시 조합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우정 산업단지가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해서 추후에 어떤 집가 상승 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이 조합 쪽 주변 지역은 과거 거의 한 10년 동안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자체가
뭐랄까요, 아파트,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추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서 또 시세 차익을 한 번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평택시 고속도로 조암 IC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급 면적을 보시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66A 타입을 좀 기준으로 하는데요. 공급 면적은 91.50평방미터, 전용 면적은 66.85평방미터로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수를 보시게 되면 이 소규모 세대수가 아닙니다. 약 한 1,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과거 10년 동안 그 신규 분양이 안 됐던 그런 지역에 이렇게 1,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신규 공급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은 지하 2층과 지상 26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공원과 또 바로 마주하기 때문에 주변의 녹지 환경도 상당히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정초, 또 장안여중 등 우수한 학군이 좀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 아파트의 좀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수요자층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매매가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해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3억이 안 됩니다. 2억 2,900만 원.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의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 주변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대가 거의 한 3억대 이상이 넘거든요. 근데 1,700여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2억 초반대에 나왔다. 이 단기간 내에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 건물 특징도 살펴주시죠. 네, 본 물건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은 66A 타입으로는 전용 면적이 약 한 66.85평방미터가 나오는 상당히 잘 되어져 있는 물건이고요. 또 이제 그 조감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본 물건이 이 4베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66평방미터인데 4베이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최신 혁신 설계로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즉 4배이면서 그 넓은 구조, 즉 66A 타입인데 전용 면적이 약 한 66.85평방미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4인 가구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나온다. 또 하나는 이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이 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잘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거실을 잠깐 보시게 되면 거실이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4배이면서 창 자체가 넓은 창호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망이 또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아파트 자체가 약간 굴곡이 약간 저해 있습니다. 경사가.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한 10층, 8층에서도 충분히 넓은 조망이 가능한 그런 어떤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방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나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디귿자형 주방으로 해서 주부님들의 어떤 공간을 도보 공간을 충분히 좀 마련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석구석 팬트리 공간을 잘 설치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간 구조와 설계 구조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어떤 그 팬트리 공간뿐만이 아니라 수납 공간도 상당히 좀 잘 마련되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치가 많은 물건이다. 또 세대수가 뭐 적으면은 큰 말이 필요 없는데 1,700여 세대입니다. 1,740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화성 조암 쪽의 아파트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아파트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주방 공간부터 해서 발코니부터 뭐 팬트리 공간까지 아주 곳곳에 신경 쓰는 적들이 묻어나는 곳이네요. 자,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서 지금 조합원 모집 중에 있다는 사실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입지와 호재 더 자세히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본 물건의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조암 IC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암 IC, 즉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 이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평택시흥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로 이 고덕국제시하고 붙어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좀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는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직선으로.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조암 IC 주변으로 해서는 80번 국도라든가 여러 국도가 본 물거지 주변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산업단지의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생활 인프라 시설을 보게 되면 현재 기존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암시장뿐만 아니라 보건소, 주민센터, 체육센터 등 이런 어떤 그 생활 편의시설, 즉 관공서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그 조암시장이 뭐랄까요, 그 도보 거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시설은 어느 정도 끌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174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 아파트 주변 지역으로 해서 충분한 상권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활 편의 시설을 안쪽에서도 충분히 좀 향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교육에 대한 인프라 시설입니다. 이 교육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져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본 물건지 바로 앞에는 우정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조암 쪽 주변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학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정초 주변 지역에 만들어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주변 여건 요소는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반경 3km 이에는 다양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장안초, 장안여중, 또 삼계중, 삼계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학군에 대한 시설들은 자연스럽게 잘 포진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1700여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학원과 시설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아 자동차, 이 화성공장 등 이 배후 수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뭐 장안산업단지라든가 월몬산업단지, 이 노화산업단지, 또 바이오밸리 등 기존의 산업단지들이 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제 기아 자동차가 2025년 이후에 크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후 수요층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많은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아산 국가의 우정지구가 이제 기업 입주가 현재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기업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후 수요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이 조암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아파트를 구성할 수 있는 그 대지 면적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의 그 아파트 공급 세대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이다 보니까 과거 10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잘 안 됐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 물건에 대한 아파트 이 1700여 세대가 건물을 짓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것만큼 많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위쪽으로 즉 그 고속도로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와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남쪽으로 해서는 고덕국제 신도시, 즉 삼성전자 단지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 송산 이 그린시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 하게 되면 뭐 세계 최대 규모의 지금 현재 그 놀이공간도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산업단지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 배후 수요층들도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는 그 지리적인 장점이 많은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그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이제 만들어지죠. 국제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뭐 디즈니랜드의 몇 배가 되는 어떤 그 놀이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아마도 세계적인 어떤 기대감을 갖고 만들어진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서해선 복선전철이 있는데 요게 이제 서해선 복선전철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본 물건지와 이용 가능한 인접지에 이제 지하철이 생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성 시청역이나 화성 향남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차량으로 약 한
5분에서 약간 10분 정도 거리에 이제 그 복선 전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울과의 어떤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화성 조암 쪽에는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제2서해대교의 해저터널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해저터널 같은 경우가 그 서해대교가 이제 상당히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해대교의 어떤 제2의 대안으로 해서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3번이 있어요. 3번 안섬에서 화성 남양으로 해서 약 한 8.4km 정도가 구간이 있는데, 요게 이제 해저터널로 해서 요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 수해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본 물건지가 있는 바로 이 조암입니다. 이 조암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로, 또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이 서해대교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층이 바로 조암 쪽이다. 즉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 남부에 이제 국제공항을 현재 좀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면 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김포라든가 인천으로 가서 뭐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본 물건지에 이 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만큼의 많은 수요층들이 또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요. 그럼 경기 남부 쪽 주변 지역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다 몰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수요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살펴드린 곳 아파트 주변에 뭐 산업단지들도 많고 더 많이 늘어날 거고 학군도 좋은 곳입니다. 인프라 뛰어나니까 수요도 계속 들어오는 곳이죠. 자, 호재들도 뭐 넘쳐나는 지역, 뭐 테마파크부터 송산 그린시티 여러 가지 아마 들어봄직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거죠.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사님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네, 66A 타입 12층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2억 2,900만 원이 되고요. 요거 이제 예상 임대가하고 월세를 좀 뽑아놨는데, 이게 예상 전세가는 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준공이 되게 되면 좀 더 많은 전세 가격이 매겨질 거고요. 또 월세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은 월세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세가와 월세가가 매겨져 있다.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억 2,900만 원, 66평방미터가 2억 2,900만 원이다. 주변 지역이 화성 쪽 주변 지역만 보더라도 3억대에서 4억대가 훌쩍 넘거든요. 이 가격적인 메리트만 가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한 아파트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 없이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역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광역시로 갑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부터 수도권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해드렸는데, 오늘은 뭐 다 가보네요. 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토지를 살펴드리도록 하죠. 정말 오늘 다양한데 이 토지는 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인천 동구 이 송림동에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물건을 왜 가져 나왔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현재 나대지로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천 송림동 하게 되면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구 쪽입니다. 이 동구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심한 곳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현재 좀 추진 중에 있거나, 또 추진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좀 성숙된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가격 자체가 평당가가 약 한 1,5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1호선 도원역이죠. 이 도원역에서 도보로 약 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대지, 나대지 물건이다. 현재 지금 나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현재 철거하고 펜스를 좀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대지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지 면적이 보시게 되면 약 한 200.2평방미터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건물 자체의 연면적을 좀 계산을 한다면 약 한 6층까지는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6층 이상 건축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가 건물을 져서 병원 같은 것을 입점을 시킨다면 충분히 많은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약 한 9억 정도로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 약 한 1,5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특징 이어서 살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 대지만 좀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지 면적은 200.2평방미터고 현재 대지로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일반 상업 지역에 속해져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쳐놔서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매수인, 또 투자자의 어떤 그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예쁘게 건물을 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도로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도로폭 자체가 약 한 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업 지역의 도로폭이 크게 되면 유동인구 자체가 넘어오기가 상당히 좀 껄끄럽잖아요. 안 그러면 뭐 신호등이 앞에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본 물건 자체는 도로폭이 좀 좁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유동인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지역에 그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병원으로 움직여져 있는 그 주변에 그 의원 이런 것이 좀 많이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으로 좀 건축을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것이 좀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일단 또 한 번 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옆에 있는 것은 그 조감도입니다. 이 건물 이렇게 짓습니다라고 이제 조감도 같은 실사를 하나 좀 들고 온 거고요. 1층을 보시게 되면 1층에는 예를 들어 병원을 놨을 경우에 약국에 들어가는데 약국에 대한 실사의 면적이 69.3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약 한 21평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2층에서부터 6층까지 전체적으로 병원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2층에는 내과, 3층에는 뭐 소아과 이런 형태로 해서 넣게 되면 실사의 면적이 102.3, 즉 102.3 평방미터가 나옵니다. 실사의 면적이 약 한 30평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다음 1층에 이제 약국과 주차장을 넣어서 주차장을 놓는다 하더라도 주차 공간은 좀 약간은 협소하겠지만 화면에다 보시다시피 주차장을 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에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는 그런 토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사진 좀 잘 찍어 오셨죠? 바로 이 건물이 딱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살펴드리고 있는 거고요. 6층짜리 건물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입지와 호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지와 호재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도원역에서 약 한 7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이 도원역이 이제 1호선이거든요. 또 본 물건은 동구 쪽에 위치했습니다. 인천에는 현재 동구 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뭐랄까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그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여러 가지를 좀 나눠서 현재 좀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본 물건은 상업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뭐 바로 옆에 이제 동구청이 위치했어요. 바로 물건지 바로 옆에요. 동구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위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이 좀 집중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또 인천 세무서라든가 뭐 축구장, 또 인천대학교가 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상권 지역을 움직이는 것이 직장의 수요층뿐만 아니라 그 대학가 수요층도 이 상권을 움직일 수 있는 고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뭐 그 대형 병원이라든가 주변의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잘 몰리는 집중되는 그런 어떤 상가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일반 상업지역, 빨갛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본 물건지가 위치해 있는 곳을 이제 사이트로 좀 표시를 했고요. 이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먹자상권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이 상업지역 안에 다 뭉쳐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바로 밑에 동구청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유동인구를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히 좀 주변 지역이 잘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변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 재개발 지역인데 어마어마한 세대수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의 개발 예정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송림 쪽 주변의 지구뿐만 아니라 송림 6지구, 또 금성지구라든가 바로 밑에 이제 도원역 쪽 바로 밑에 뭐 전도관 지구, 또 금송 지구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뭐 1,600세대, 뭐 3,200세대, 어떤 것은 뭐 1,800세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재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계속적으로 몰고 간다면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한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도원역 쪽으로 올라가는 이 본물건지로 올라가는 이 전도관 지구라든가 금산 지구가 이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이 세대수만 하더라도 약 한 6,000세대 이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진한다고 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그 뭐랄까요, 이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앞으로 그 뭐랄까요,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한 번 더 표현을 해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요 안쪽으로 해서 이 GTX B 노선이 2022년도에 이제 착공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올해죠. 올해 이제 12월 달에 착공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송도역에서 이 마성역 쪽으로 이어지는 이 GTX A 노선이 이제 이어지게 되면 어쨌든 간에 GTX 요 라인으로 인해서 기대치를 좀 한껏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쪽 주변 지역의 노후 시설, 동구 쪽에 있는 노후 시설이 이렇게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하나하나 좀 착실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천에서 안산 구간에 현재 지금 그 안산 구간을 현재 좀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남항 나들목에서 시와 나래 나들목까지 이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제2순환도로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물류와 어떤 교통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구 쪽에 그 저평가되어져 있는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천에 있는 2040 도시기본 계획도 역세권이라든가 이 복합화를 통해서 집약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이 본물건지 주변 지역이 섹터가 딱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인천시의 의지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 즉 재개발에 대한 의지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GTX B 노선의 어떤 복합 개발뿐만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즉 동구권을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라는 인천시의 의지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도시기본 계획 자체가 이게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과 서울과 연계하는 GTX 라인뿐만이 아니라 인천 2호선 고양, 안양, 연장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이 동구 쪽에 뭉쳐져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일반 물건, 즉 나대지로 되어져 있는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 역 근처고요. 거기다가 GTX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는 곳이죠. 그리고 주변 한번 돌아보시면요. 금송, 송림, 전도관 지구 이렇게 개발 예정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도 정말 탁월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의 토지 가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예상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9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 약 한 1,500만 원이다. 일단 절벽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나대지 물건이기 때문에 대출이 한 5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신용도 평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약 한 3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에 그 건물을 져서 예를 들어서 약국이 들어온 거라든가 전체적으로 임차를 맞춰진다고 하게 되면 그 보증금을 약 한 2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2억 한 2, 3천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고, 건물이 들어온다면 보증금 2억 정도의 월세 수익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땅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지역을 또 바꿔서 이번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평택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살펴드릴게요. 자, 어떤 곳인지 통건물 일단 개요부터 살펴주세요. 네, 본 물건, 평택에 있는 물건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본 물건은 평택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평택은 요새 뭐 계속 핫하죠. 뭐 가격도 꾸준하게, 아파트 가격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토지에 대한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통건물을 좀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요. 이 평택역 통건물은 두 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가 대지 면적이 267.7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은 533.62평방미터 정도가 되고요. 267평방미터 정도가 되면 한 80평 정도의 대지에 올라가 있는 통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지상 1층에서부터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조는 이제 상가 하나, 원룸 2개, 1.5룸 2개, 투룸 2개, 또 3룸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상가가 이제 커피숍으로 현재 지금 임차가 되어져 있고요. 현재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층에 그 커피숍이 있는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준공은 2018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17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대지 면적이 좀 약간 작은 물건인데, 이 건물은 보시는 분들마다 상당히 다 좋아하세요. 대지 면적이 이렇게 한 33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 한 40평 이상이 되는 것 같다 할 정도로 건물이 좀 상당히 좀 잘 지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본 물건은 지상 1층과 4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좀 약간 단점은 대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의 좀 단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룸 4개와 투룸 하나로도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투룸이 거의 뭐 주인 세대가 거주할 만큼 상당히 넓은 구조로 좀 빠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7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도 봐주시죠. 네, 본 물건의 특징은 왼쪽에 있는 게 약 한 30평짜리 다가구 주택 통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80평 대지 80평에 올라가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다양한 시설을 좀 구비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층입니다. 직장인 수요층들이 기숙사 형태로 현재 지금 1.5룸, 투룸
원룸을 좀 현재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약간 작을지언정 월세는 최대 수익으로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건의 좀 다양한 편의시설은 잘 구비되어져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렇게 건물 특징을 좀 봐드렸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통건물로 봐드렸는데 2018년에 준공이 돼 있고 다른 모습의 통건물 만나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직장인분들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하셨는데 입지와 호재에 좀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 살펴주실까요? 네, 입지는 이제 평택 지제역, 그 다음에 이제 평택역이거든요. 이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택 지제역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가 붙어 있고요. 또 평택역 쪽 주변 하게 되면 약간 10개의 산업단지가 주변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수요층들이 상당히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편의시설입니다. 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병원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은 구상권이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제역 쪽 지번으로 해서 많이 좀 뺏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현재 지금 이 평택역 쪽의 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지금 많은 어떤 그 도로라든가 교통 시설을 깔아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역 쪽의 집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평택 터미널 쪽 주변 지역뿐만이 아니라 평택역 쪽에 있는 백화점, 또 먹자골목 이런 것이 잘 구비되어져 있는 시설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직장인 수요층 또한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평택은 약 한 10개에서 11개의 일반 산업단지들이 포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삼성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있죠. 또 하나는 브레인시티가 또 하나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개발 호재가 평택항으로 이어지면서 또 평택항에서 고덕국제 신도시에 있는 삼성전자, 또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벨트가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직장 수요층들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수원발 KTX가 이제 직결 사업이 이제 24년도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수원발 KTX가 직결로 연결이 돼서 지지역과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수원 또 SRT 노선뿐만이 아니라 이 지제역 쪽에 이제 그 GTX 노선까지 끌어들인다면 이 지제역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바로 밑에 있는 평택역까지도 활성화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직장인 수요층으로 인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평택 보발선도 현재 좀 착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평택 쪽 주변 지역의 호재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가져갈 수 있고, 현재 수요층들이 현재 인구 수만 약 한 50만 명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8년도에서 29년도 되면 100만 명 이상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직장인 수요층들이 붐비는 그런 평택이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가격 전략까지 살펴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예상 매매가는 A형 기준입니다. 약 한 80평짜리는 약 한 17억 정도인데요. 현재 예상 임대가, 현재 월세가 나오는 것이 보증금 5,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숙사 형태로 사용하다 보니까 보증금은 약간 작은 대신에 월세는 약 한 65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과 보증금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한 12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B형 기준입니다. 대지 평수가 약 한 33평형 정도가 되는 것은 예상 매매가가 7억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월세는 25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약 한 4억 정도의 안정적인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이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nly wish I could make it last. I remember.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